점수 잡는 Hackers. 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에서 정규 LC를 담당하고 있는 김윤지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펄2 문제풀이 전략 정리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인데요. 수업 시간이든 또는 인강이든 많은 분들께서 펄2를 유독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실에서 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좀 펄2를 어려워하실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다른 파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뭔가 미리 단서를 제공해 주는 편이에요. Part 1 사진이 미리 딱 찍혀져 있고, 그리고 파트 3나 파트 4 같은 경우는 질문이랑 선택지가 딱 미리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들을 필요가 없이 해당하는 부분만 스키밍 잘 해주시면 그거를 순서대로 찍으면 그만이거든요. 그쵸? 근데 이 Part 2 같은 경우는 시험지를 보시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듣기 실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다른 파트에 비해서 조금 말을 하는 속도가 빠른 감이 있어요. 그래서 호다닥 지나가고 에이 듣게 되니까 뭐지? 그러니까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where이라는 의문사가 나왔을 때 우리는 당연히 뭔가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장소라는 걸 생각하고 출발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 정기 토익 시험은요. where이라고 했을 때 장소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응답이 나오곤 해요. 하지만 간혹 가다가 where이라는 의문사가 나왔는데 장소가 아니라 뭔가 예상치 못한 응답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되게 당혹감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어떤 특정 부분에 함정에 빠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 제가 다 알려드릴 것이고, 그리고 좀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 전부 다 전반적으로 제가 간단하지만 또는 꼼꼼하게 알맹이를 여러분들에게 다 전수해드리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믿고 이 영상만 믿고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다면 저랑 본격적으로 Part 2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Part 2는 크게 두 가지 의문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의문사로 시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는 의문사로 시작하지 않는 것. 제가 비의문사 이렇게 제 이름을 만들었는데 지금 눈으로 보시면 솔직하게 여러분들은 왼쪽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면 오른쪽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수업 시간에도 똑같이 질문을 던지는 편인데 많은 분들이 여기 오른쪽을 더 어려워하십니다. 그쵸? 그래서 저는 요거를 더 집중적으로 해드리는데 이 의문사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조금 쉽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쉽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를 덜 집중하고 시험장에 갑니다. 근데 시험장에 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이 의문사도 뭔가 반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 알려드릴 텐데 여기서 몇 개 그리고 여기서 몇 개 선별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의문사부터 제가 시작하고 싶은데 이 첫 번째 제가 가지고 온 의문사는요. 바로 how라는 의문사입니다, 여러분. how라는 의문사가 딱 있으면 많은 분들이 얼마예요? How much? 개수에 대해서 궁금할 때는 how many, 그리고 빈도나 횟수에 대해서 궁금할 때는 how often, 그리고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어요. 안부를 물어보잖아요. How are you? How are you doing?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듣기에 정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정기 토익은요. 일단 기존에 있는 것 나오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조금 벗어나서 다양한 패턴들로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정기 토익이 좋아하는 패턴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의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생각해? 라는 건데 일단 보통 의견을 물어볼 때 what이라는 의문사를 좀 먼저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What do you think of? 들어보셨죠? 또는 What do you think about? 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how라는 의문사를 이용해서 똑같이 어떻게 생각해? 라고 의견을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총 3가지 패턴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how 비동사 명사. 그래서 해커스 어때? 라고 할 때 how is hackers?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how like. 여기서 좋아하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좋아하다가 되려면 how가 아니라 what. What do you like? 너는 무엇을 좋아해? 근데 how do you like? 이렇게 시작한다면 어떻게 생각해? 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세 번째는요. like 대신에 feel about 라는 동사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나 이번에 새 컴퓨터 하나 샀는데 야 어때? 라고 할 때 How do you feel about my new computer?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3가지 꼼꼼히 정리해 주셔야 되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미 끝난 일에 대한 결과예요. 우리말로는 어떻게 됐는데? 저는 수업 시간에 이제 시험을 보고 오시잖아요. 그럼 다음 날에 이렇게 묻습니다. 어제 시험 어떻게 됐어요? 잘 보셨어요? 그때 영어로 how로 시작하는데 how, did 무조건 과거예요. 왜냐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주어 마지막엔 go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어떻게 됐어? 라고 물어볼 때 how did the test go? 야, 너 인터뷰 잘 봤어? 인터뷰 어떻게 됐는데? How did the interview go?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평소에 미국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어떤 장면이 있어요. 친구가 소개팅을 하고 왔는데 소개팅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그때 영어로 How did it go?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줄여서 How did it go? How did it go? 이런 식으로. 그리고 go 대신에 turn out 라는 동사도 대체가 돼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험 어떻게 됐는데? How did the test go? How did the test turn out?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계속 이어서 이유. 우리는 가장 대표적으로 why라는 의문사를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 말고도 되게 다양한 표현이 있거든요. What caused? 이거 자체가 왜? 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What's the reason? 이유가 뭐야? 즉, 왜? 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how라는 의문사를 이용해서 왜? 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how come. 붙여서 how come, 왜? 라고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공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딱 앉아 있는데 안내방송에서 비행기가 지연이 됐습니다. 라고 들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좀 궁금하잖아요. 갑자기 왜 지연이 됐는지. 그래서 서로 물어봅니다. 왜 지연이 됐을까? 그게 영어로 Why is it delayed? What caused the delay? 무엇이 딜레이를 일으켰냐? 즉, 왜 딜레이가 생겼냐? What's the reason for delay? 이렇게 물어봐도 되고 How come it's delayed? 이렇게 물어봐도 되는 거예요. 네. 자, 계속 이어서 제안으로 가겠습니다. 우리말로는 어때요? 할래요? 라고 해석해 주면 되는데 What about? 들어보셨죠? 근데 how도 마찬가지로 제안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How about? What about? How about? 비슷합니다. 또 두 번째는요. How would you like to? 라는 게 있어요. 요거 5마디 자체가 바로 할래? 어때? 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암기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또 제가 언급하고 싶은 거는요. 방금 직전에 우리가 배웠던 뭐 의견이라든지 또는 결과라든지 또는 이유, 그거는 의문사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yes, no 응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지만 what about, how about, how would you like to 이렇게 의문사로 시작하지만 얘네들은요. 제한 의문문으로 따로 분리해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yes, no 라고 응답을 하셔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 보러 갈래? How about watching a movie?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수락할 수 있잖아요. Yes,
또는 뭐 바쁘셔서 거절할 수도 있고 no 이런 식으로 이 세 개는요 무조건 yes, no 응답할 수 있다라는 거. 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자, how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자, 다음 의문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또 학생분들이 이제 질문을 받는 거 좀 검토를 해 보니까 이 where, when에 대해서 좀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시면 그러니까 두 의문사가 되게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 눈으로 보면은 뭔가 비교가 딱딱 되는데 이 들을 때 워낙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너무 똑같이 들린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정기 토익도 전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 보러 가시면 A 장소 그리고 B 시간 이렇게 둘 다 언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무조건 where인지 또는 when인지 확실하게 구분을 하시고 출발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연구실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미국, 영국, 호주 나라별로 각각 발음을 공부를 하자. 그럼 where인지 when인지 비교를 할 수 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는 다 아시죠? where 발음을 굴려주셔야 됩니다. where 라고 발음을 해주셔야 되고 영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는 R 발음이 원래 없어요. 그쵸? 그래서 R 발음이 없고 조금 길게 빠져서 발음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where 이게 아니라 왜 이렇게 발음을 해요. 하지만 when 같은 경우는 미국, 영국, 호주 전부 다 똑같이 when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발음을 좀 공부를 해주시면 좀 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2번으로 넘어가면 where, when 뒤에 따라오는 발음을 듣고 유추한다.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제가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요즘 정기 토익에서는요. where라고 했을 때 딱 장소라는 직접적인 응답이 나오곤 하지만 좀 다양한 응답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뭐 예상치 못한 응답이 나오는데 그거를 조금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이제는 너무 이 의문사 딱 하나만 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말로도 딱 언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언제 왔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완전히 의미가 180도 다르지 않아요. 그쵸? 또 where? 어디? 이렇게만 물어보는 거랑 where did you go? 어디에 갔었는데? Where are you going? 너 어디에 갈 건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완전히 의미가 180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고득점을 원하신다면요. 너무 where, when 이렇게 의문사만 딱 집중해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좀 끝까지 좀 귀를 쫑긋 세우고 조금 뒤에까지 들을 준비를 하셔야 다양한 응답이 나왔을 때 그거를 고를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정기 토익의 조금 장점인데 뭔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단서를 제공해 준다라고 했었잖아요. where, when 뒤에 좀 딸려 나오는 이 단어들이 정해져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where 뒤에 보면 find라는 동사가 정말 많이 딸려 나와요. 그냥 find는 where이랑 짝꿍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find 대신에 keep이라는 동사도 너무 유명한 짝꿍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첫 의문사 where, when 헷갈렸다. 근데 만약에 뒤에 find 또는 keep 이런 단어가 나오면 아, where이구나 라고 시작하고 출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빈칸을 준비한 이유는요. 이 where 뒤에 이 단어가 제일 유명하기 때문에 제가 좀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빈칸을 준비한 거예요. 자, 그 외에도 spend, 어디서 보냈니? 또는 어디서 휴가를 보낼 건데? 이런 질문 많이 들을 수 있거든요. 정기 토익 때. 또는 sit, 어디에 앉을 거야? 또는 어디에 앉았는데? 이런 식으로. 또 belong, 누구 어디에 있습니까? 또 위치적으로 물어볼 때 belong 또는 be located 또는 the nearest, the closest 똑같죠. 가장 가까운 슈퍼마켓은 언제입니까? 라고는 하진 않아요.
어디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recycle, 재활용하다. put, place, leave, 물건. 그러니까 물건을 두다. 어디다가 두었는데? 이런 식으로 질문이 많이 나올 거예요. 자, 또 when 같은 경우는 뭔가 시간이나 또는 시점을 알려주는 단어를 짝꿍으로 맺거든요. due, deadline, 언제 마감이에요? 이런 질문 많이 들어보셨죠? arrive, 도착하다. start, 시작하다. begin, 마찬가지죠. finish, complete, 끝내다. retire, 은퇴하다. be back, 돌아오다. 너 언제 돌아올 건데? 이런 식으로 when will you be back? 이렇게 air 하면 너무 공기 이러지 마시고 동사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방송하다. 그리고 issue도 마찬가지로 너무 명사로 말 그대로 issue, 문제점 이게 아니라 동사일 때는 발행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분석해 보니까 이 issue라는 동사는 주로 when이랑 어울려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공부해 주시면 언제든지 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가 적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r, take, 뒤에 시간이 들리면 오답이다 이렇게 제가 적어놨어요. 자,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where, when 헷갈렸어요. 자, 헷갈릴 상태에서 A 듣게 된 거예요. 근데 A 들어봤는데 for 2 weeks 이렇게 들립니다. 그리고 B 들어보니까 takes about 2 hours 이런 식으로 들려요. 그 정답은 자동적으로 C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이 for 또는 take about 이라는 표현은요. 무조건 where, when 이랑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how long, 기간이랑 어울리는 응답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헷갈렸는데 얘네들이 먼저 들리기 시작하면 버리면서 속어법으로 진행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자, 근데요, 제가 이렇게 다 알려드렸는데 막상 시험장에 가서 좀 긴장을 하신 상태로 풀어보시잖아요. 그래서 딱 들었는데 이게 where인지 when인지 너무 헷갈렸고 그리고 뒤에 있는 뭐 find, keep 이런 것도 다 안 들리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진짜 모르는 상태에서 A 듣게 된 거예요. 그때는 그냥 최후의 방법을 쓰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where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장소를 먼저 찾아라라는 거예요. 앞에서요, where, when 제가 발음을 좀 알려드렸잖아요. when 같은 경우는 미국, 영국, 호주 똑같이 when 이렇게 똑같이 발음하기 때문에 조금 쉽게 아주 뚜렷하게 들릴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where 같은 경우는 미국은 where, 영국, 호주는 where 이런 식으로 약간 변화가 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린다면 이게 where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진짜 모를 때는요. 그냥 where이라고 생각하고 출발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다 헷갈렸어요. A, B, C 들어보는데 몰라요가 들리네. 여러분 아시죠? 저 Part 2를 공부하실 분들은 이 뜻을 아실 거예요. Part 2 규칙 중에 하나가 무조건 몰라요 라는 응답이 나오면 100% 천하무적 정답이라고 우리가 배우거든요. 어디라고 했을 때 몰라요. 언제? 라는 질문을 받아도 우리는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몰라요 라는 응답이 있으면 거기다가 마킹을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where, when이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자, 계속 이어서 why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학생분들께서 why don't you 또는 why didn't you 이 두 개를 좀 헷갈려 하시는데 why don't you 같은 경우는 할래? 라고 제한 의문문이라고 따로 분리해서 우리가 배우거든요. 하지만 why didn't you? don't가 아니라 didn't 이렇게 들리면 왜 안 했어? 라고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why don't you는 할래? why didn't you? 또는 why doesn't? 또는 shouldn't? 이런 식으로 don't 빼고 나머지 부정어가 들리잖아요. 그러면 항상 왜 안 했어? 왜 안 했는데? 라고 이유를 묻는 거예요.
괜찮나요? 이 두 개를 좀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리고 why don't you? 이거는 제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yes, no라고 응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수락이든 거절이든. 하지만 why didn't you? Why doesn't he? Why shouldn't you? 이런 식으로 don't 빼고 나머지 부정어가 들리면 이거는 의문사에 속하기 때문에 절대로 yes, no 응답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제가 이걸 반영해서 좀 문제를 가지고 왔거든요. 여러분 해커스 주교재 안에도 있습니다. 페이지 320쪽에 28번인데 자, 아무것도 없고요. 제가 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정답을 골라보십시오. 자, 틀어드리도록 할게요. Number 28. Why didn't you tell our manager about the funding issue? A. About 3 more hours. B. Sure, that sounds good. C. I thought you took care of it. 정답은 몇 번이에요? C가 되는 거죠. 근데 조금 모르시는 분들은 B, 여기 함정에 빠지십니다. 네, 자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Why didn't you tell our manager about the funding issue? Why didn't you? 라고 했죠. 왜 말을 안 했니? 매니저한테 펀딩 이슈에 대해서 이유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because라고 이유를 알려주면 되는데 요즘 정기 토익에서는 because를 좀 언급을 생략하고 바로 이유로만 나오는 편이거든요. 자, A 들어보도록 하면서 갑니다. About 3 more hours. 이거는 시간이기 때문에 how long 이랑 어울리는 표현이겠네요. 자, B 들어보도록 할게요. Sure, that sounds good. Sure 듣자마자 바로 X. 왜냐하면 의문사이기 때문에 yes도 응답할 수 없다. 하지만 why didn't you가 아니라 why don't you 이렇게 들리신 분들은 여기다가 B에다가 고르실 수가 있겠죠. 자, 정답은 바로 C. 왜냐하면 I thought you took care of it. 너가 해결한 줄 알았기 때문에 자, C가 바로 가장 타당한 이유가 돼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시험 때 이렇게 나면 여러분은 꼭 잘 피해 주시길 바래요. 자, 여기까지 많은 분들이 조금 함정에 빠지는 이 의문사 의문문이었고요. 이제 넘어가서 비의문사 의문문 중에서도 좀 학생분들이 실수하는 부분 제가 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저는 제한 의문문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 1번부터 5번을 보니까 제한 의문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 적혀져 있죠. 자, 그래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Would you like to? How about? Do you want to? What about? Why don't you? 또는 Why don't we? 총 5개. 근데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정기 토익에서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제는 조금 벗어나야 된다고 했었거든요. 조금 더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그만큼 더 다양하게 나왔을 때 뭔가 이 정답을 고를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한 의문문은요. 1번부터 5번까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6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좀 새로운 표현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는 5번까지는 조금 머릿속에서 지워주시고 이 10번까지 여러분들이 새로운 거 머릿속에 넣어주시길 바랄게요. 자, 6번부터 우리 하나씩 읽어보도록 합니다. Should we? Shouldn't we? 우리 할래? 하지 않을래? 이것도 제한 의문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7번 Would you be interested in? 8번 Would you care for? Would you care for? 이것도 할래. 자, 9번 How would you like to? 10번 Do you feel like? 영화 보러 갈래? Do you feel like watching a movie?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한 의문문이라면 너무 Why don't you? How about? 이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이제는 6번부터 10번까지 뭔가 새로운 거를 머릿속에 넣고 시험장에 가주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 이어서 선택 의문문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선택 의문문은 중간에 or라는 접속사가 가지고 오죠. 그래서 A냐 B냐 둘 중에 골라라 라고 물어보는 의문문인데 우리는 흔히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A or B 라고 들리면 4개. 첫 번째는요.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 피자 먹을래? 햄버거 먹을래? 피자. 이런 식으로 하나 고르는 거. 두 번째는요. 피자 먹을래? 햄버거 먹을래? 라고 했을 때 둘 다 먹자. Both. Either. 영국에서는 either 라고 발음을 하죠.
세 번째는요. 피자 먹을래? 햄버거 먹을래? 라고 했을 때 둘 다 싫은데? neither 또는 영국에서는 neither 이렇게. 그리고 네 번째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part 2에서 나오면 무조건 정답인 거 있죠. 몰라. 모르겠어. 나중에 알려줄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정답이 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보니까 정기 토익이 가장 좋아하는 응답은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 이거를 제일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자, 제가 예문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Would you like to sit indoor or outdoor? 이라고 물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들을 때 indoor, outdoor 이 두 개가 들려야 되거든요. 자, 둘 중에 하나 고르는데 저는 indoor 이라고 할게요. 그건 정답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를 골랐기 때문에. 그쵸? 하지만 정기 토익은요. 이렇게 뭔가 똑같은 단어를 쓰는 것보다 조금 달리 표현을 바꾸는 경우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indoor 보다 inside. 자, 뭔가 표현은 다른데 의미는 똑같은 거. 이거를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paraphrase. 들어보셨죠? 그래서 하나를 선택하되 재표현된 응답을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파트 3, 4에서만 paraphrase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파트 2에서부터 paraphrase 시작할 수 있더라라는 거. 또 반대로 생각하면 indoor or outdoor라고 했을 때 outdoor 해도 돼요. 근데 조금 바꾸잖아요. outside 이렇게 들려도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 골랐구나 라고 이해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평소에도 뭐 동의어라든지 paraphrase 공부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선택 의문문은요. yes, no 응답할 수 없다라는 거. 선택 의문문은 말 그대로 둘 중에 고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피자 먹을래? 햄버거 먹을래? 라고 했을 때 말이 안 되잖아요. 윤재 선생님 이번 휴가 때 어디로 가요? 뭐 중국 가세요? 아니면 미국 가세요? 라고 했을 때 아니 뭔가 말이 안 되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or 라는 단어가 딱 들렸어요. 뭔가 100%는 잘 안 들렸지만 or 라는 단어가 딱 들리면 선택 의문문인 거예요. 자, A 들어봤는데 yes가 들립니다. 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B 들었는데 no가 들리는 거죠. 버리시면 돼요. 그 정답은 자동적으로 C 바로 마킹하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자, 관련된 예문을 한번 풀어보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여러분 주교재 320쪽에 27번이거든요. 자, 제가 틀어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Number 27. Do you want to rent a vehicle in Paris or use public transportation? A. Is the subway system there convenient? B. I prefer Berlin over Paris. C. No, I chose to take a taxi. 정답은 몇 번? A가 되는 거예요. 자, 선택 의문문 or 들리는 순간 앞에 A, B 이해되셔야 됩니다. 자, 다시 들어볼게요. Do you want to rent a vehicle in Paris or use public transportation? 처음에는 rent a vehicle. vehicle rent 할까? 아니면 use public transportation. 대중교통을 이용할까? 자, 둘 중에서 고르기로 시작해 주셔야 됩니다. 들어볼게요. A. Is the subway system there convenient? 남자가 원하는 건 뭐예요? 바로 subway 시스템이죠. 아, 지하철 거기 편리해? 라는 뜻으로 어떻게 보면은 바로 public transportation을 원하고 있구나. 둘 중에 하나 고르되 말을 바꾸는 거. 너무 좋아하는 패턴이고. 자, B도 들어봅니다. B. I prefer Berlin over Paris.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나는 파리보다 베를린이 더 좋아. 뭐 선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자, C 들어볼게요. C. No, I chose to take a taxi. 그렇죠. 선택 의문문은 yes도 응답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no 듣자마자 바로 X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no가 없고 그냥 뭐 택시 타고 싶다 이런 응답이 나오면 정답도 괜찮겠죠. 네, 여기까지 많은 분들이 좀 함정에 빠질 수 있는 비의문사 의문문이었고요. 제가 앞에서 파트 2에서 무조건 나면 정답인 유형이 있었잖아요. 몰라.
몰라요를 알려주는 표현들 더 준비를 해봤거든요.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대표적으로는 I don't know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공부하고 가시면 안 되잖아요. 항상 다양하게. 자, 그 외에도 I have no idea. 자, 같이 좀 따라해 주십시오. I'm not sure. I'm not certain. I can't remember. I don't recall at the moment. recall 하면은 기억하다라는 뜻입니다. Let me check. 확인해 볼게요. Let me check the schedule. 영국에서는 Let me check the schedule. 이렇게 발음을 하죠. Let me check with 사람. 이렇게 나와도 무조건 marking 정답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그 외에도 Let me ask someone. 영국에서는 Let me ask. 이렇게 들릴 수 있고요. 또 사람이 앞에 나오죠. 그 사람이 알 거야 라고 해서 사람 might know. 리사가 알 거야. Lisa might know. Alyssa가 알 거야. Alyssa might know. 데이빗이 알 수 있어. 데이빗에게 물어봐. David might know. 이렇게 나면 무조건 정답. I'll find out. 제가 알아볼게요. I wish I knew. 저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That's news to me. 그것은 소식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듣는 얘기예요. 금시초문이에요. 몰라요 라는 뜻이에요. I haven't heard about it. 그것에 대해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I haven't been informed. I haven't been notified. 다 똑같아요. 통지받지 못했어요. 잘 몰라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I haven't been told yet. 아직 들은 바가 없는데요. 네. 자, 계속 넘어갈게요. No one told me about that. 아무도 그것에 대해 저한테 알려주지 않아서요. 글쎄요 라는 뜻이고, I'll let you know soon. 곧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I'll check. 제가 알아볼게요. It hasn't been discussed yet. It hasn't been decided yet. It has been confirmed. 또는 마지막에 yet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전부 다 몰라요 라는 뜻이에요. It's still up in the air. 이거 보고 공기 이러시면 안 돼요. 결정된 게 없어요.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라는 뜻이고, I will get back to you about that. 제가 그것에 대해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모르니까. 자, 여기까지는 무조건 100% 천하무적의 정답입니다. 자, 그럼 제가 이 부분을 참고해서 문제를 풀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주교재 있고요. 308쪽에 10번 풀어보면서 좀 감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도록 할게요. Number 10. Who is responsible for the project budget? A. Yes, the accounting proposal. B. The payment has been sent. C. I'm not sure. Ask Julia. 정답은 몇 번? C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Who is responsible for the project budget? 그쵸. 여기서 핵심은 who is responsible for가 되는 겁니다. 누가 책임지고 있어? 그러니까 일단 A, B, C 들어봤는데 무조건 정답. I'm not sure. ask 누구누구가 있으면 제가 마킹하라고 했죠. 네, 이런 느낌으로 시험장에 가주시면 되고, 그리고 참고로 who라는 의문사는요, responsible for이라는 단어랑 짝꿍으로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자, 계속 이어서 주교재 308쪽의 12번도 풀어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Number 12. Where can I find the nearest subway station? A. I don't live around here. B. You can purchase a transit pass. C. I'll meet you at the station at 3. 정답은 몇 번? A가 되겠죠. 여기가 만약에 정기 토익장이라면 그냥 A 듣자마자 마킹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Where can I find the nearest subway station? 영국인이죠. Where can I find?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기억하시죠, 여러분? Where이라는 단어는 영국, 호주에서는 where,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단어들 중에 find랑 the nearest가 보통 짝꿍으로 많이 나온다는 거. 자, A 들어보는데 뭔가 장소가 안 나오고 I don't live around here. 저 여기 살고 있지 않아요. 즉, 몰라요 라는 뜻으로 생각해 주면 되죠. 그럼 여러분들은 B, C 자동적으로 들을 필요가 없더라. 자, 우리 한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교재 320쪽에 26번이거든요. 네, 틀어드리도록 할게요. Number 26. Which jacket from our catalogue would you like to order?
A. The black coat belongs to my secretary. B. Your purchase history is viewable online. C. I can't make up my mind. 정답은 몇 번이에요? C가 좋습니다. 자, 다시 들어보도록 할게요. Which jacket from our catalogue would you like to order? 여기서 핵심은 뭐죠? which 다음에 명사. 그래서 jacket. 어떤 자켓이 would you like to order? 주문하고 싶습니까? 어떤 자켓을 주문하고 싶어요? 그럼 일단 직접적인 응답은 딱 자켓명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자, A 들어보도록 할게요. A. The black coat belongs to my secretary.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정답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 black coat까지만 나오면 정답이 될 수가 있는데 belongs to my secretary라고 하니까 A가 정답이 되려면 이 검정색 코트 누구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되는 거겠죠. 네. 자, 그래서 A는 오답이고요. B. B. Your purchase history is viewable online. purchase history라고 하면은 영수증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영수증은요 온라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켓이랑 전혀 관련이 없고, 그리고 영수증을 너무 receipt만 하지 마시고 purchase history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정답은 C. C. I can't make up my mind. make up one's mind라고 해서 요거는 뭔가를 결정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make up my mind라고 하니까 저 결정을 못 하겠어요. 즉 몰라요 라는 의미를 포함시키고 있다. 그래서 정답 골라주면 돼요.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많은 학생분들이 좀 함정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아직 좀 헷갈려 하는 부분 있으면 이 영상을 정지하고 얼른 복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아직 저 가지 않아요. 제가 하나 더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이 마킹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많이 받곤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마킹하면 좋을까? 정기 토익 보러 갔을 때 아마 여러분들만의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실 분들은 계속 그 방법을 실천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이 저랑 맞았고, 그리고 우리 학생분들에게 권장하는 편이거든요. 잘 들어보십시오. 일단 시험장에 가면은 각각 파트마다 디렉션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파트 1 디렉션은요, 대략 한 1분 10초 또는 15초 정도 걸립니다. 그때 보통 여러분들 뭐 하세요? 네, 그냥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뭔가 막 페이지 넘기는 소리 들리지 않아요? 네, 그래서 보통 파트 5로 가셔서 문법 문제를 풀어보시던지, 아니면 파트 3나 4, 7을 가셔서 지문 익힌 거 스키밍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 하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주시면 돼요. 그러다가 안내 방송에서 Let us begin part 1 이렇게 들리면 전부 다 페이지 앞으로 오셔서 1번부터 6번을 이제 part 1 이제 풀어보시면 되는데, 풀어보실 때 절대로 시험지에다가 A 하는 게 아니잖아요. A 듣고 정답이 아니네. X, B 들었는데 완전 100% 정답이다 라고 확신이 들면은 바로 마킹. 2번 또 들으면서 마킹. 그래서 part 2는요 무조건 동시에 마킹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킹을 하시다가 이제 6번 끝난 다음에 part 2 디렉션이 흘러나와요. part 2 디렉션은요 조금 짧죠. 30초 정도 걸리거든요. 그때도 여러분들은 뭔가 막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파트 5로 가서 한 문제라도 풀어보셔도 되고, 나는 part 2 디렉션 이 30초가 너무 나한테 촉박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part 2 이제 마음 정리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안내 방송에서 Let us begin number 7 이렇게 들리면 이제 part 2 시작한다는 얘기잖아요. 7번부터 31번까지 귀를 쫑긋 세우고 이제 들어보시면 되는데, part 1처럼 동시에 마킹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31번까지 끝난 다음 이제 32번 이제 본격적으로 스키밍을 하셔야 되는 part 3 또는 part 4가 있습니다. 자, 역시 각각 디렉션이 한 30초 정도 나오는데, 그때 여러분들은 뭐 하세요? 그죠? 방금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스키밍하고 해당하는 부분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얼른 또 다음 세 문제 스키밍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파트 1, 2처럼 동시에 마킹, 스키밍, 마킹 할 여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파트 3, 4는요. 스키밍이 우선이기 때문에 마킹은 나중에 하자. 그래서 파트 4까지 시험지에 마킹을 하고 파트 4 끝난 다음에 나머지 RC 시간이잖아요. 그 RC 들어가기 전에 LC 파트 3, 4 마킹을 하고 넘어가시는 거를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만의 마킹하는 방법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시험 자체가 바뀌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해커스 주교재 그리고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만 보고도 분명히 지금 현재 점수보다 올라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저랑 꼭 약속해야 되는 부분인데 항상 LC는요. 뭐 듣는 거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그래도 항상 기본은요. 뭔가 알아야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단어입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조금이라도 단어 10개든 뭐 20개든 매일마다 꾸준히 단어까지 공부를 해주신다면 정말 빠른 시일 내로 여러분의 목표 점수를 금방 달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해커스에서 열심히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 열심히 해서 꼭 목표 점수 달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